우리 사회에서는 어느 날부터 공직자와 일반 기업과 개인 간의 부당 거래가 있어도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선고되거나 미미한 처벌에 그치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과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인데요. 이 두 가지 모두 검사라는 공직자가 연루된 대형 사건이지만 당사자는 무죄 판결을 받거나 극히 일부의 사람만 문책성 인사를 당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져 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고요.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영란 대법관의 이름을 따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제정 배경과 의, 법률의 주요 내용, 금품수수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그리고 위반 행위 등의 신고 및 기타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과 동법 시행령의 제정 배경과 의, 법률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고 위반 행위를 하지 않고 법률을 준수하려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제정 배경과 의. 이번 레슨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제정 배경과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이 왜 생겨났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제안하신 분이 그 당시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영란 대법관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성함을 따서 김영란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이 길기 때문에 줄여서 청탁금지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먼저 제정 배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적 가치 실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국제사회 대외 신인도 향상, 기존 부패 행위 통제 사각지대 보완,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청탁 관행과 고질적인 접대 문화 청산 필요가 그것인데요. 부정부패가 없고 투명한 대한민국 사회 건설을 그 목표로 하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이고 정부의 부패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부패 비리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직사회의 부패 실태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과 공직자의 인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부패 인식 지수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새로운 유형의 부패 행위에 대한 기존 반부패 법률의 규제 사각지대 보완이 필요하고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연고 관계와 각종 연줄 차단으로 상호 신뢰 사회 문화를 조성하는 데 그 배경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확인해 볼까요? 일반적으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들은 청년보다는 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러므로 때론 위법 부당한 일을 저지르곤 하여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는데요. 준법과 청렴을 실천하여 성공한 기업의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의 운송업체인 페덱스의 정직 경영 1대10의 베개 법칙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2012년 미국의 서비스 부문 말콤 브릿지상을 수상한 페덱스는 정직 경영의 대명사입니다. 이 회사는 2012년 기준으로 미국 내 특급 배달 시장의 49%를 점유하고 있으며 200년 나라를 대상으로 450대의 비행기와 4만 5천 대의 자동차로 세계 운송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의 성공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1대10의 100의 법칙이 있습니다. 즉 불량을 고치면 1의 비용이 들지만 책임 소재 등을 이유로 숨기게 되면 그 10배인 10의 비용이 들고 이것이 고객 크레임으로 이어지면 100의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즉 개인이 발견한 1의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회사에 100배의 불이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페덱스는 회사의 정직한 서비스가 고객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라는 것을 알고 실천하여 성공한 기업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린 말콤 브릿지상을 수상했고 전 세계 배송 시장에서 부동의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길거리에서도 이 회사의 택배 자동차를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글로벌 브랜드 마케팅 전문가인 린 업션은 그에 이어서 정직이 전략이라는 책에서 기업의 부패로 인한 의심은 서서히 확산되어 시장을 부식시키지만 반대로 정직은 장기간 지속되고 입증되면 제품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계적인 투자자 위렛 버핏도 조직의 명성을 얻는 데는 60년이 걸리지만 그것을 잃는 데는 60초가 걸린다고 하여 정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이해에 대해 학습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